같은 거로 공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명의를 누가 명의를 갖다 써요? 우주택자 명의를 깝니다. 왜냐면 자기 선배들은 명의를 다 썼거든요. 네. 가용 자금이 적으면 여러분 청약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네, 청약이 가장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파주의 대형 평수, 오산세교의 대형 평수가 얼마나 달란 거 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내 집 마련의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짠순이 대표로 나온 캐시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화면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다둥이 엄마고요. 생활용 숙박시설 투자 실패로 생긴 빚 7천만 원. 회사가 먹튀해서 아이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는 등 부수입을 만들어서 올해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꼬이지 않게 잘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한창 경매 공부한다고 해서 덜컥 낙찰받은 경기도 일산의 빌라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임대 중이고 하지만 매도가 정말 안 됩니다. 이 빌라 때문에 1주택자입니다. 제 부동산 인생이 너무 암울해서 부동산은 쳐다보기 싫었는데 빚을 갚고 이번 상승장 지켜보면서 부동산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힘을 내서 차근차근 부동산 꽃길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 3월에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고민은 아이가 셋이다 보니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다자녀 특공 사용해서 청약하고 싶은데 안 팔리는 빌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너무 안 팔리다 보니 다른 가족 명의로 바꿔야 하는 건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바꿔야 하는 건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아직 초보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다시 무주택자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3월에 한국으로 복귀할 때 다자녀 특공 위해서 경기도 지역에 월세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은 최대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세는 최대 1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지역 경계를 허문다고 정규 강의 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물량이 많아 월세가 저렴한 경기도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면 될지요? 혹은 월세로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때 다자녀 특공에서 더 유리한 지역이 있을지요? 세 번째 생각은 다자녀 특공을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에 넣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청약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 부동산 인생 어떻게 설계해 나가면 좋을지요? 정말 똘똘한 내 집 제대로 장만하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 서울에도 입성하고 강남 건물주도 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열정로즈님 보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 해결책 열정로즈님 슬기로운 내 집 마련 해결책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되게 긴 사연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 하나씩 한번 첫 번째 장표부터 볼게요. 이분은 사실 제 정규 수강생이세요. 근데 지금 해외에 계시니까 당장 청약을 하실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내년 초에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지금 청약을 미리 공부하셨고 해외에서 제가 들으신 사례예요. 자, 일단 다둥이 엄마래요. 네네. 그럼 캐시박님 뭘 할 수 있죠? 다자녀 청약을 그쵸, 다자녀 해볼 수 있을 특공.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특공 중에 짱이 다자녀 특공인 거 아시죠? 왜냐면 다자녀 특공은요, 그 인근 지역에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요, 서울도 넣을 수 있고 경기도도 넣을 수 있고 인천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지역 배분이 당해 100%가 아니라 이렇게 5대5대 비율로 나뉘어요. 항상 어디든 그 인근 지역 범위 내에서. 그래서 뭐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는요, 서울 이렇게 50%, 나머지 50%가 경기 인천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대5로 나눠서요, 그냥 내가 수도권에만 거주해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공 중에 진짜 짱이 넘버원이 다자녀 특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특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생속 투자로 네. 7천만 원이 세상에 회사가 먹튀했네. 먹튀까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었던 거죠. 공사가 중단이 됐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거의
거의 끝단에 왔고 지금 조정 내지 하락을 겪고 있는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이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그러니까 비주거용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지양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지만 이분의 긍정적인 면은요. 보통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해서 계속 좌절만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수익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빚 다 갚았대요. 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기의 수입을 늘려서 이런 빚을 갚는 거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죠. 네. 잘하고 계신데 첫 공부를 네. 경매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경매를 해서 일산에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매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파트도 사실 매도 안 되고 상급지도 정말 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빌라는 더 힘들죠. 빌라는 사실 매도가 더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쳐다도 보기 싫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락장에 지긋지긋해서 이걸 매도하고 나면 시장을 떠나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보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무주택자분들, 아마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고 저희 채널을 가장 많이 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라면요, 반드시 청약이라는 과목은 한 번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섣불리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뭐 낙찰을 받거나 하기 전에 이 청약이라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해봐서 나도 모르던 특공이 있었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점이 상당히 높네? 이런 거를 뒤늦게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면 청약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9.13 규제 때 이 청약제도를 무주택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아무리 가점이 낮아도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 무주택자한테는 청약이 가장 유리해요. 새 아파트를 미래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청약이고, 대출 규제도 계속 지금 무주택자한테는 LTV 면에서 계속 풀어주니까, 뭐 DSR은 다 안 풀어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무주택자는 LTV를 계속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타까운 사례가 좀 많아요. 지금 당첨자도 거의 3,800~90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 이러면 가장 많이 가는 커뮤니티가 어디게요? 경매, 맞아요. 대포자 뭐 이런 걸 경매 많이 카페 하죠. 많이 가는데 네. 경매도 이런 조정 내지 하락장이 배우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좋지만 경매 카페를 가서 내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실거주할 아파트를 딱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으면 정말 베스트예요. 네. 근데 보통 경매 카페를 입문하셔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저한테 오시냐면 공투를 하세요. 공투가 뭐죠? 공동 투자입니다. 그렇죠. 공투를 해요. 왜 공투를 하냐면은 돈들이 없다 보니까 삼삼오오 모아가지고 그것도 뭐 이런 빌딩이라든가 디벨롭을 하는 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빌라 같은 거로 공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누가 명의를 갖다 써요? 무주택자 명의를 깝니다. 왜냐면 자기 선배들은 명의를 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 어때요? 딱 신입이 들어오면은 선배님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명의가 있잖아. 넌 돈 없어도 돼. 막 이러면서 약간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중한 명의를 이렇게 다 헐 날려버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고 와서 내가 매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엑시시 안 되지? 거기다 특공 다 사라졌지. 네. 종잣돈 거기 묶여있지. 지금 같은 시기에 안 팔리지. 그래서 정말 진짜 막 눈물을 흘리시는 수강생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첫 커뮤니티가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매 카페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를 이렇게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투를 막 하게끔 하는, 명의를 버리게끔 하는 그런 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내 단독 명의로 이렇게 서울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유찰이 돼서 이거를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소중한 무주택 명의는 반드시 여러분 규제 지역부터 담으셔야 돼요. 제가 또 최근에 사례 말씀드릴게요. 제 수강생인데 돈이 없다 보니 그러면 처음 입문을 이제 경매 어디 간다 그랬죠? 갭투자 카페 가요. 그러면 그런 데가 소액 투자로, 그러니까 소액 투자 이런 타이틀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솔깃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수도권이 직장이고 수도권에 내 집이 필요한데 지방을 가서
소액 투자로 갭 투자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상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네.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소액 투자 이런 강의를 듣고 뭐 흐름이 좋다고 하는 이렇게 작년에 투자자들이 많이 밀었던 이런 곳에 가서 갭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왔더니 자기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잃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신특 날아가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날아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 날아간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나는 다시 지금 이런 조정장에, 자기 동네에 이제 금매가 나온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거라도 몇 억씩 떨어지는 거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네. 왜 못 살까요? 캐시박이? 지방을 먼저 담고 네. 조정을 담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취득세 거꾸로 그렇게 네. 네, 포트폴리오 담게 되시면 네, 세금 면에서 네. 취득세가 네. 엄청나죠. 우리 채팅창에 맞춰보실래요? 우리 내꿈새 여러분들 취득세 비규제 담고 그다음에 규제 담으면 몇 프로 되죠? 봉주님, 맞췄습니다. 봉주님, 그렇죠. 준영님도 훌륭하십니다. 네, 8%예요, 8%. 네, 8%입니다. 아리었다니,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중과. 맞아요. 그 친구는 이게 몰랐던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함으로써 엄청난 지각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가 8%의 취득세를 내고 규제 지역 내지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비규제를 팔려고 했더니 지금 같은 장에 안 팔리죠. 완전 시장이 얼음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도저도 못하고 자기 동네에 나오는 금매도 못 사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무주택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서의 중요성. 그렇죠, 준영님. 네. 규제 하나, 비규제. 제가 항상 늘 이 분양권제 청약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허구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분양을 떠나서 그냥 일반 매수를 할 때도요. 규제를 먼저 담으시고 비규제를 하시면은 두 번째 집 비규제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1에서 3%의 기본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고 내지 마련을 하셔라.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런 청약을 한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 다둥이 엄마 사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용자금이 적으면 여러분 청약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청약이 가장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솔루션 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예요. 3월에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네, 한국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이분이 무주택이었으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자나 특공을 쓰려고 제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매 낙찰받은 그 썩비루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또 나름 본인이 고민을 하셔서 이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특공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집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온라인으로 한번 맞춰주세요. 특공을 쓰려면 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쵸? 박보아가님. 네네. 맞습니다. 안 돼요. 치즈 누나님. 네. 유라님. 행복한 부자님. 안 돼요. 맞아요. 홍옥이님. 안 돼요. 집노노 맞습니다. 머스터리치님. 맞아요. JS님. 맞습니다. 집 있으면 안 돼요. 팔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말씀하신 게 가족명의로 바꿀지, 법인으로 바꿀지를 물어보셨어요. 자, 첫 번째 베스트는 매도예요. 파는 게.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인데 이걸 다시 식구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 받아야 되는 식구도 청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청약 안 해도 되지만 이분이 집에 있는데 제가 넘기면 종부세가 또, 물론 빌라라 공시가격은 낮겠지만 이제 종부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매도가 제일 좋은데 매도가 돼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매도가 안 되면 그냥 다른 가족한테, 자기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요. 다 직계 존속이 아니고 아니면 아예 세대를 분리한 다른 패밀리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게 일산이면 아직 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규제 지역 증여할 때 또 취득세가 또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세무사님한테 가서 꼭 상담 받으시고, 증여는 가급적 오래 하시면 좋거든요. 오래. 그래서 꼭 상담 받으셔가지고요, 증여로 내 패밀리한테 넘기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 혹은 법인으로 넘기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를 꼭 세무사님한테, 저희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명의를 넘기셔라. 그러고 저한테 오셔야지 다자녀 특공으로 제가 당첨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법인도 빌라가 무조건 12%죠. 네. 공일 아닌 이상 무조건 12%라 공일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은 안 적어주셨는데 세무사님을 통해서 잘 적은 비용으로 넘길 수 있으면 꼭 넘겨봐라. 그렇게 해서 1번은 해결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이분이 좀 조금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당해를 어디로 만들까를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자녀 특공 청약은 지역 경계를 허문다 라고 정규 강의 때 배웠습니다 라고 하죠. 이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의 두 번째 장표. 맞아요. 다자녀 특공은 지역 경계를 허물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의 멘트죠. 정규 수강생이나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만 아실 건데요.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에 오시면은. 근데 수도권이 11월에 주정심제 열리면 더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우리 혜시방님 어디 풀릴 것 같아요? 저요? 인천. 인천, 그렇죠. 인천. 제일 먼저 풀릴 네. 것 같죠.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곳이니까. 네. 인천, 뭐, 김포,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고양시는 모르겠어요. 고양시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또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고양시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인천이란다. 고양시는요, 전입을 하시고 나면 1년을 살아야지 당해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해를 더 유리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지금 전입을 해야 되나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궁금한데 본인이 일단 어디 거주하고 싶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복귀하시면은 직장 다니셔야 될 거잖아요. 네네.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땡땡 지역에 전입하니까 가장 유리해요. 근데 거기가 직장이랑 너무 멀면 글로 전입 못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복귀 후 이제 직장은 어디로 가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빌라를 팔고 오면은 다자녀 가점은 되게 낮아요.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4, 50점으로 추정돼요. 100점 만점 중에 다자녀 4, 50점은 좀 낮은 편이죠. 이 점수로 서울은 미안한데 뚫기는 힘들어요. 뚫기 힘든데 경기도만 가도요. 인천만 가도 굉장히 좋은 단지에 많이 될 수 있고 요즘 청약 심리가 많이 네.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우리 또 계속 제 정규 강의나 멤버십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분양했던 제가 어제 그 실시간 분양 결과 모니터링 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파주의 대형 평수 오산 세교의 대형 평수가 굉장히 미달난 거 아세요? 네네. 근데 그 대형이 평당가가 더 싸고 더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자녀니까 애가 5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40평대면은 실거주 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최근에 대규모 택지가 다 전입 의무가 붙고 있습니다. 전입 의무 혹시 몇 년 붙는지 아셔요? 그렇죠. 3년. 그렇죠. 오산세교구 다 전입이 다 붙어요. 우리 서울 청약러들이 서울에서 분양도 없었고 당첨이 되기 힘드니까 대규모 택지로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어디? 오산세교, 파주운정, 검단신도시 이런 데 많이 넣었는데 이때까지는 거의 이제 의무거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양하는 것부터 의무거주가 다 3년이 붙고 전매제한이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업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서 직장은 어디로 다닐 거고 어디에 좀 정착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투자하고 실거주를 분리하기가 지금 좀 난이도가 생겨버렸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산세교든 파주운정이든 왜냐면 지금 갓 들어서 지금 막 집을 팔면 점수는 낮을 거라.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오산세교, 파주운정 다 미달났어요. 당첨되기 너무 좋은 시기고요. 그런 대형도 분양가도 쌉니다. 5억대거든요. 네, 저는 아직 싸다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게 싸요, 여러분. 그런 걸 노려보셔라. 자, 그런데 걔네가 대규모 택지는요. 당해를 갖추려면은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리거든요. 들어와서. 해외 나갔다 오시면은 거주 기간이 다 제로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 다둥이맘님께서요 들어오셔서 서울은 안 된다는 걸 본인도 느낄 거예요. 가용자금도 부족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나는 파주운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파주로 오산세교구 되고 싶으면 오산으로 검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인천으로 전입을 하시되 그게 3대 2대 5로 뽑는 거 아시죠? 네. 30%가 당해 1년 이상 거주자. 20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다음에 마지막 50이 수도권 거주자인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나오면 바로 당첨될 수 있어요. 집만 파신다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서 내가 당첨되고 싶은 그 지역에 전입하면 좋은데 1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지만 이분 지금 빌라 팔아야 이거 팔거나 명의 정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는 만약에
일단 파셔야지 돼요. 예. 파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니까 들어와서 괜히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당첨되고 싶은 그 바로 목적지로 바로 전입을 하셔라.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로는 가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가 인정될까요? 서울 2년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년이니까 2년 동안 들어와서도 내 집 마련 계속 뭐 미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규모 택지 쪽으로 가셔라. 1년 금방 가고요. 1년 아니어도 6개월만 지나도 경기도 자격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예요. 그쵸. 가용자금이 1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는 지금 서울 청약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대규모 택지 가점이나 가용자금이나 서울은 이제 8사 한 10억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계약금이 몇 % 예상하세요? 계약금 20%는 되지 그쵸. 않을까 하는데. 20% 잡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이 좀 부족해 보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봐야겠다. 투기 과열지구에 9억이 넘으면은 특별 공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바가님, 족배시님, 비키님, 퐁주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그리고 최근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게 리버선 SK뷰, 롯데캐슬인가? 예, 중화 1구역 있죠. 걔가 여러분 8사부터 분양가가 9억이 넘어요. 9억이 넘어요? 2단지 특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번 가용자금도 부족하신데 서울에 8사 다전혀 못 넣어요. 오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도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바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8호제곱 이하의 추첨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대출 10억 상향 우리 다 지난주에 배운 건데요. 이거는 다 이런 개편안이 나왔는데 아직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특공 부활한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둔촌주공도요. 5구부터 특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면 좋을까요? 똘똘한 내 집 마련하고 뒤돌동 삼아 서울도 입성하고 강남 건물주도 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나둥이 맘님. 근데 첫 번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이 이게 출발, 재테크에 입문에 하셔서 이 불릴 수 있는 씨앗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게 시드 부동산이 될 거예요. 내 집 마련, 똘똘한 내 집 마련 하나 하시면은요, 이거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은 이 집을 바탕으로 이 집에서 일으키는 대출로 또 다른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또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걸 배우시면은 또 재개발 재건축을 배우시면 신도시에 입성했다가 나중에 서울로도 두 번째 집을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용자금이 없는 분들한테 분양가 상한제로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신도시 장화 신고 들어가서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두 신고 나와서 얼마든지 서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둥이맘님 서울 들어오시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일단은 당첨부터 목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공부해서 강남에도 들어오시고 건물주도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다둥이맘님 한국 오시면은요. 이런 의무 거주가 있는 단지는 나중에 잔금 때 DSR 꼭 보니까 꼭 재취업도 성공하십시오. 취업하셔가지고 그래야 소득이 있어야지 잔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엄마는 강황이니까 꼭 한국 다시 들어오시면 취직도 하시고 내 집 마련도 하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독, 좋아요 얘기할까요? 네. 자, 우리 콩사님들 저희 이제 따라해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